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알테오젠 살펴볼 텐데요. 화면이 지금 약간은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마감딜에서는 알테오젠 살펴보겠습니다. 질주에 제동 걸린 알테오젠, 바이오주의 운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알테오젠 시총이 얼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보니까 15조 5,60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차트를 열어보니까 이제 말이 되는 차트인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럴 일인가 싶은데 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오늘 알테오젠을 지켜보다가 네. 갑자기 펩트론의 그러니까요. 주가도 지금 급락을 하는 상황이라서 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알트리온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아니고 큰 공이 전반적인 이 시세를 계속해서 악화시키게 만드는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굉장한 훈풍을 보였지만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이 겹악재가 이어지면서 사실 첫 번째로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급등해서 1차 조정이 나왔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딜에 따라서 또 사실상 다른 섹터 내에서 수급이 쏠리면서 제약 바이오주 수급이 2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방점을 찍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올해만 들어서 수익률을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서 하락을 했었어도 이제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196%의 수익률은 아직까지 달성을 한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단 세계 단일 품목 매출 이제 우리가 항암제 1위였던 키트루다가 지난해 매출 이제 35조에서 사실 이제 머크 매출의 42%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알테오젠이 가져가는 이 SC 제형으로의 이 변형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계산상 26년도 일단 영업이익으로서 알테오젠의 주가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미리 땡겨온 수치적으로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다는 영향폭도 악재로 일단 작용을 했을 텐데, 사실상 코스닥 대장주의 지위로서 본다면 이례적인 주가의 하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조라는 숫자가 22조에서 7조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숫자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도 KLX 300 지수 편입이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세를 보였는데, 일단 기술 수출 평가 계약 안에서 지금 기간 안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 펩트론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너무나 큰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두 가지 탑2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때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사실 경계감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관망세를 보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코스닥 이제 150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도 대형주 단에서 하락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2%대로 코스닥 150 지수도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소송에 들어갔을 때 패소의 가능성은 사실 저는 낮다고 보는데, 비용 부담이 일부분 변수입니다. 아직까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익 내금이 그래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소송 이슈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일부분 반영을 했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알테오젠이 11월 11일에 찍었던 52주 신고가 대비 11월 11일입니다. 열흘 전이에요. 35%가량 하락을 했고요. 펩트론도 11월 18일에 찍었던 52주 신고가 대비 40%가 빠졌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약간은 당황스러운 진짜 그런 차트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코스닥의 대장 바이오주들의 흐름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처음에 막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약간 썰이 돌았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2천억 원의 무언가를 만든다.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공시가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은 또 아까 말씀해주신 약간 그 소송 이슈가 있었어요. 할로자임에 대해서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전해졌는데,
분쟁 가능성이 없다라고 알테오젠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내막을 조금 살펴보면 네. 알트비퍼의 특허는 사실 물질이라든가 제법으로 한 3중 특허로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할로자임과의 그 소송에서 싸웠을 때는 빈틈없이 본인들은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꺼리가 아니지만은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제3의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좀 더 존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2천억 규모의 이 알테오젠이 공시를 통해서 이제 일부 밝혔는데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일단 발행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가 희석이 되느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한번 빠졌던 건데 좀 사실상 내막을 살펴보면 이번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대주주였던 김범수 이제 카카오 처남으로 유명한 형인우 스마트 앤 그로스 대표가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주식 160억 정도를 하단해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주주 대표로 있는 이제 우리 대주주 분량 같은 경우는 한 20%.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형인우 대표가 5% 이상 지분을 지금 획득을 하면서 공시를 이제 보였거든요. 이거 5% 이상 되면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미리 짐작을 하진 않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슈는 사실 경영권 분쟁 이슈도 굉장히 많았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찌라시가 어디서 이제 뭐 시작이 됐는지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뭐 보통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유사시에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 이제 적대적 M&A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의결권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저는 알테오젠의 이런 공시가 뭐 추후에도 만약에라도 유사시에는 이런 부분들로 2천억 규모의 이 RCPS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환 우선 이 전환주를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슈도 주가에 일부분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잘 가니까 별별 이야기가 또 다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대주주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물론 썰로 그냥 도는 이야기입니다만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좀 담은 게 아니냐 저점에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환전환 우선주 지금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온 건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추진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금 만들어서 증설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잡음도 많고 워낙 뭐 기술력에 대해서나 주가에 대해서나 잘 갔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너무 달렸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들이 함께 빠지는 건 역시나 우리가 미국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제 당선이 되면서 금리 향방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주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슬로우가 된다면 바이오주에는 약간의 자금 유입이 덜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일정 부분 선반영은 일단 됐는데 더 큰 문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인선위원회에서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는 백신 회의론자의 임명.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임명은 되진 않았지만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레드 스윗이 발동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임명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지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지금 보면은 제약주 흐름이 전반적으로 미국 섹터 내 수급도 지금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일단 임명이 되는 건데 자격에 대한 미달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케네디
주니어 같은 후보는 대선에서 원래 무소속 후보로 이제 출마를 했다가 중도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바꾼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뭐랄까 줏대는 사실 없다 그렇게 좀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팬데믹 이전부터 백신 사용에 대해서 뭐 자폐증을 유발을 한다. 뭐 정치권에 대해서는 백신 반대 로비 활동도 좀 펼쳤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2달 이후에 임명이 되는지 여부로서는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희박할 수 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쪽에서는 그래도 일말에 또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일부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케네디가에서 공화당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네, 거기다가 백신 무용론자인데 이걸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을 했습니다. 아직 임명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말이 많기 때문에 되냐 아니냐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투심에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뉴스라서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진짜 임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대선 전에 한창 뭐 누가 되냐 이런 얘기 했을 때 누가 돼도 상관없는 게 바이오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생물보안법은 갈 것이고 첨단 생물보안법 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 이제 제재를 가하면서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유효할까요? 네, 유효하기는 합니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 시장 CDMO도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으로 편중된 이 위탁 생산 업체를 다변화해서 이 기술 수출을 막는 법안이 국내 기업에게 좋은 호재이고 실제적으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빅파마 업체들의 CDMO 관련돼서 이제 문의도 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 CDMO 공장을 이제 증설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100% 자회사로 있는 이제 자회사를 CDMO 설립에 인가가 또 앞두었으니까 그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실제적으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연내 수주 5조 돌파를 했고 톱 제약사 20곳 중에서도 한 17곳 하고도 이제 고객사로서 계속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데 일단 톱 제약사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매출 1조 원 이상이겠죠. 그래서 올해 1조 원의 빅딜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지금 3건을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은 조금은 우리가 이 상승 여력이 부족한 셀트리온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회사의 합병 비용 때문에 이 실적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저조한 지수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자사주 1,000억 오늘 매입 소식도 있었는데 올해만 해도 한 5번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리적 안정감은 주가에 좀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호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놓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지지력, 하방 강직성만 보유하고 있지 주가의 상승 영향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1조 2천억 원에 의해서 이번에 5천억 원 가까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은 좀 보일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서도 사실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새롭게 또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팔리아라는 또 이 바이오시밀러를 임상 3상 돌입을 하면서 임상 3상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의사 판단 없이 또 교체 판매가 오리지널 제약하고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를 이 허가 받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자회사로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올해만 또 바이오시밀러 FDA 신청 허가만 뭐 한 8건 받았으니까 이 두 종목에 관련돼서는 앞으로도의 계속적인 관심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주 내에서 실적 찍는 건 바이오시밀러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시총 상단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주가 처음 이야기를 나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수익권은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만큼의 수익을 보다가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해야 되나 굉장히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금 뭐 고점에서 이제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그 변동성이 클 때 네. 단기적인 차익을 얻으시려고 그렇죠. 뭐 야수의 심장처럼 또 접근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장기적인 관점 저희가 이제 여기 그 나와서도 많이 알테오젠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사실 알테오젠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할로자임의 이넨즈죠 이름이 대비해서 효능이 좋다 그런 것까지 제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타겟이 독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항암제로서의 이 효과적인 면보다는 확장성에 대해서는 알테오젠의 확장성이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처음에 옵디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명함 항암제죠. 이 브리스틸 마이어스의 옵티모가 처음에 유가 기전에 대해서 본인들 계약을 첫 번째로 체결했을 때 관련된 이 동일한 이 명효 항암제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라는 독점 계약을 맺었었고, 근데 지금 알테오젠은 그 독점 제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머크사가 유사한 항암제로서 이 알테오젠하고 맺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효능이 좋다고 해서 맺은 거다라고 저는 보실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기술력에 있어서는 이 투탑이었던 업체들이 이 기존의 경쟁자 진입 장벽이 워낙 크다는 점을 좀 부각을 한다면은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는 저는 그래도 싸지만 다음 주 정도의 변동성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 우리가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접근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자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이러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끝나고 나면 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보자고 말씀을 기대 반, 걱정 반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에 조금 더 저희도 좀 더 걸어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바이오주에서 탑픽 종목 바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알테오젠 때문에 같이 좀 빠진 종목인데 리가켄바이오 아하. ADC가 최근에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월드 ADC 24에서 베스트 플랫폼 대상을 받았습니다. 뭐 기존에 다이치 상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머크 플랫폼을 다 이기고 상을 받았다는 이유는 그래도 효능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얀센 그리고 뭐 오노공업 기술 계약으로 경쟁력 입증 완료됐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술 수출에 대한 잔고만 지금 8조 그것이 다 어느 정도 실적으로 이연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수주 잔고가 탄탄한 기업 중에 ADC 그리고 시장이 지금 2030년 40조 한 4배에서 뭐 5배 가량 커질 수 있는 시장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 계속 지켜보시면 바라겠고 지금 주가 수준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접근하기는 그래도 무리 없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좀 반등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